영철씨,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를 듣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힘든 환경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살아오셨고요. 소방관의 독도경비대, 구조된 고양이들까지 돌본다 합니다. 자기소개가 끝나자 사람들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영철씨는요, 첫인상으로 선택한 영자씨에게 마음이 담긴 고민형과 꽃다발을 줬습니다. 영자씨도 남자에게 이런 꽃다발과 인형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면서 좋아했죠. 그런데 인터뷰에서는 말합니다. 글쎄요, 영철씨, 심장이 안 뛰어요. 사람으로서는 참 영철씨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 이성으로서의 호감은 안 올라가는 걸까요? 영철씨 자기소개 심금을 울립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은 참 멋진데요. 소방관으로서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는요, 조건만 보는 건 아닙니다. 직업이나 경제력도 보지만 결국엔 이런 것도 같이 봅니다. 이 사람과 같이 살아도 내가 괜찮을까? 그래서 자기소개 뒤에 영철 씨를 다시 보게 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방송 직후에도 사람 진짜 좋아 보인다, 바르게 잘 걷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시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배우자로서는 고민된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물론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고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있죠. 또 영철 씨가 들여준 가정사까지 생각하면 내가 이 삶까지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에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도 사랑하고 결혼하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연애를 못하는 것도 아니가요.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우리는요, 영철 씨가 옥순 씨를 만났을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옥순 씨는 영철 씨와 함께 풀밭에 누워서 김밥 뭐 드셨어요? 라고 합니다. 영철의 자상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영철 씨는요, 저도 일반 김밥인데요. 잘 맞는데요? 참치도 아니고 치즈도 아닌 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말에 옥순 씨가 약간 부담을 느끼면서 네네 하면서 빠지거든요. 제가 봐도 조금은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김밥으로 잘 맞는다고 하기는 조금 뜬금없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좀 저처럼 느끼셨나요? 조금 빠르다고 느끼셨나요? 반대로 우리 영호 씨라든가 영식 씨가 이번에 프로포즈하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앞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는요, 상대가 따라올 중간 과정을 만들어요. 자, 영호 씨는 조명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자 씨와 산책할 거리를 만들고요. 그 뒤에 벤치에 앉아서 첫인상이 순자 씨였다고 말합니다. 즉, 영호 씨가 순자를 만난 순간부터 보미영을 만날 때까지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어져요. 이는 영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차 뒤로 안내를 하고요. 왜 처음부터 마음에 갔는지를 고민형에 녹음해둡니다.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밝고 예뻐 보였다. 그래서 영자 씨도 영식 씨에게 영식 씨가 왜 나였는지를 알게 되죠. 반대로 이 영철 씨가 영자 씨에게 대시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안 들었다고 봅니다. 고민형을 좋아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어쩔 줄 몰라하던 광수 씨처럼 첫인상을 전해야 한다면서 빠르게 가서 영자 씨에게 대시를 하죠. 물론 영자 씨 마음이 가볍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진심일 수 있죠. 저는 문제는 그 진심과 상대 사이에 마음이 따라올 빈칸이 조금 짧아 보인다는 겁니다. 어쩌면 상대는 영철 씨가 하는 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안 된 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쩌면 여기서 영철 씨가 놓친 부분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즉, 영자 씨도 그렇고 옥순 씨도요, 영철 씨가 했던 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철 씨 삶 전체가 아니면 그 영철 씨의 인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 방송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만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 사이에 다리가 조금 짧아 보입니다. 김밥 하나가 같다고 해서 바로 우리 잘 맞는데요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영철 씨가 그 사실이 반가웠는지, 왜 나는 옥순도 나쁘지 않게 보는지, 이는 마찬가지로 영자한테도요, 자신의 호감이 영자 씨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지, 그 중간 징검다리들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철 씨 자기소개가 저는 조금 묘했다고 느꼈습니다. 영철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요, 굉장히 잘 보여줬습니다. 어떤 환경에 살아왔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 도우며 살아왔는지 말이죠. 그래서 시청자들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연애에서는 질문이 하나 더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라는 것과요,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합니다. 짝을 찾으러 나왔고요. 동시에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영철 씨가 현재 살아왔던 그 삶은 존경스럽지만 그 삶이 경쟁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쩌면 영철 씨는 지금까지 별로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방관으로 필요한 근육도 아니고 삶의 어려움을 버텨내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관계의 근육이죠. 지나온 삶이 대단하다는 것과 앞으로 나와 어떤 삶을 살 사람인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성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과 만나면 우리는 어떤 사이가 되는 거야? 영철 씨는 이제 그 답을 보여줘야 하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자꾸 영철 씨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참 잘 살았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영자 씨나 옥순 씨는요, 영철 씨의 인생을 평가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의 다음 사람을 고르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과 있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차이가 꽤 크다고 봅니다. 가령 누군가가 정말 힘든 일을 견디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해봅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존경할 수 있죠. 그런데 연애에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줄 사람인지, 둘이 별것 아닌 일로 웃을 수가 있는지. 결국 상대방이 보고 싶은 건 그 사람이 지나온 고생만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철 씨는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꽤 많이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나와 만나면 이런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아직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으로 영철 씨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이 갑자기 좋아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지금부터거든요. 내가 왜 당신이 좋은지 조금 더 보여주고 내 마음까지 당신이 걸어올 수 있게 중간에 한 칸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있는 삶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연애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설명보다는요, 당신이 나와 있으면 이런 기분일 겁니다 라는 경험에 조금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영철 씨의 진짜 사기 속에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사람은 누군가의 지난 삶을 보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그 사람과 앞으로 어떤 하루를 살게 될지가 보일 때 생기기도 합니다. 영철 씨의 지난 삶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솔로 나라에서 보여줄 것은 누군가 함께 있을 때의 영철 씨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철 씨에게 지금 더 필요한 건 조건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전하는 방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 말과 말 사이에서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무성 매니아였습니다.